퇴근 종이 울리자 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엔 수십 년 동안 함께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달력의 마지막 장엔 퇴직식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낀 서류함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박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후배들이 꽃다발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만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저도 그만 놀아야겠죠. 말은 농담이었지만 목소리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집은 늘 적막했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꺼내들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 박기철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요즘 당근마켓에도 건물 매물 올라온다더라. 내 나이엔 임대 수익이 최고지. 만수는 처음엔 웃었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부동산 급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세권 3층 상가 급매, 현금 거래 시 추가 할인. 올린 사람은 최도윤 33세이라는 이름의 젊은 중개인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도윤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믿음직하게 생겼네. 만수는 무심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채팅창을 열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좋은 매물이 있어서 소개드리려 합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어딘가 따뜻한 말투였습니다. 만수는 모처럼 누군가와 연결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작은 건물의 주인이 되어 웃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 어딘가에서 그 꿈을 노리는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약속 장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만수는 손바닥에 땀을 쥐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거래일까? 그는 계속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최도윤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습니다. 박 선생님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젊고 단정했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눈빛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8억짜린데 급매라 6억까지 내렸습니다. 만수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 외관은 사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출입문엔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쪽은 아직 보수 중이라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꺼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계약만 하시면 중개 수수료도 면제입니다. 만수는 머뭇거리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결정을 해야지. 그는 계약금 일부를 이체했습니다.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선생님. 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머릿속엔 낯선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의 미소가 어쩐지 너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건물이 떠올라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주소로 향했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진 속의 3층 건물 대신 잡초만 무성한 공터가 있었습니다. 여기 건물 있었잖아요? 근처 슈퍼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물은 처음 듣는데요. 만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음이 들렸습니다.
그는 급히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가짜 계약서 같습니다. 담당 형사는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SNS 부동산 사기 많습니다. 계좌 추적은 해보죠. 만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진우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 먼저 상의 안 하셨어요? 진우의 목소리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허망하게 속을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삭제된 줄 알았던 대화창에 활동 중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잡는다. 만수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도윤에게 접근했습니다. 건물 급매 문의드립니다. 잠시 후 도윤이 응답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내일 현장 보시죠. 그는 경찰에 제보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건물 근처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도윤이 또 다른 노년 부부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바로 할인됩니다. 도윤은 같은 말투로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가 일어서는 순간 도윤이 부부의 가방을 받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수의 얼굴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 그가 도망치려는 찰나 인근을 지나던 택배기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김택배라는 이름표가 달린 중년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만수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기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도윤은 경찰서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휴대폰 속엔 수십 명의 피해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사기쳤습니다. 형사의 말에 만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잔금을 송금하지 않아 돈을 지켰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운이 좋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의 본능이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잘하셨어요. 며칠 뒤 뉴스에는 SNS 부동산 사기단 검거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자는 만수를 용감한 제보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잃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더 큰 걸 배운 기분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만수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컴퓨터 강좌를 등록했습니다. 이제 저도 배워야겠어요. 그는 꾸준히 수업에 참여하며 디지털 세상을 익혀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 뉴스에 나온 분 맞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때는 피해자였죠.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귀 기울였습니다. 진우는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인생은 퇴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최도윤은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최도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만수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다른 피해자들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몇 달 뒤 박만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퇴직금 지킴이 사기 예방법.
첫 영상은 자신이 겪은 일을 담담히 풀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만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속을 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진우는 영상 편집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조회수 10만 넘었어요. 댓글엔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 라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택배기사 김택배도 영상에 출연해 사건의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촬영을 마친 만수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퇴직의 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화면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